수리온과 오만함으로 얼굴이 벌개진 권태준 부장이 안당민 노인을 향해 경멸을 담아 쏘아붙였다. 이봐요, 영감. 다 먹었으면 이제 그만 나가시지.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더럽힐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의 가슴팍에 달린 대한철강기획국 부장 권태준이라는 명찰을 본 안당민 노인의 눈빛이 순간 기이하게 빛났다. 그 이름, 대한철강. 수십 년 동안 애써 보민해 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속절없이 열리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허름한 폐지 수진 노인의 입에서 나온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한마디. 그 한마디에 시끄럽던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권 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대체 무슨 말이 오갔기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권태준은 안당민의 침묵을 무시와 멸시로 받아들이며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이봐, 영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대한철강의 권 부장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지위와 대한철강의 위용을 과시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눈치를 살피면서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권 부장의 말에 장단을 맞췄다. 그들의 아첨은 권 부장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안당민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눈앞의 젊은 부장을 응시했다. 대한철강. 그의 청춘과 맞바꾼 이름, 피와 땀으로 일군 결정체. 폐허와 같았던 공터에서 시작해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고 직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때로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혁신적인 기술 하나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의 그 벅찬 환희, 직원들의 올구봉투를 처음으로 두둑하게 채워주던 날의 뿌듯함. 하지만 그 모든 영광 뒤에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아픔 또한 존재했음을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기억의 편린들을 갈무리했다. 지금 이 순간 그런 과거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권태준은 안당민의 표정 변화를 잊지 못한 채 오히려 그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착각했다. 그래,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대한철강이 어떤 회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하냐고.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안당민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식당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울 만큼 강력했다. 대한철강이라? 잘 알지. 아주 잘 알아. 권태준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같은 노인이 우리 회사에 대해 뭘 안다고? 신문에라도 이름 몇 번 봤나 보지? 안당민은 천천히, 그러나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말했다. 그 회사, 내가 만들었네. 정적. 식당 안은 그야말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다. 권태준은 물론이고 그의 옆에서 아첨하던 직원들, 심지어 주방에서 일하던 주인 아주머니까지 모든 움직임이 멈춘 듯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태준이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사래를 찼다. 뭐라고요? 이 영감탱이가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대한철강을 만들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어디서 약이라도 잘못 드셨나? 그는 안당민을 미치광이 취급하며 모욕감을 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당민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은 오히려 권태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권태준의 부하 직원 중 가장 젊어 보이는 한서준 대리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두드렸다. 안당민 대한철강 창립자. 검색 결과는 순식간에 나타났다. 한서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의 입이 벌어졌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화면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안강민과 함께 대한철강 창업주 안강민 회장이라는 선명한 글자가 떠 있었다. 사진 속 젊은이는 지금 눈앞에 초라한 노인과 동일 인물임이 명백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권태준에게 내밀었다. 부장님. 이것 좀. 권태준은 반신반의하며 한서준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동공은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웅성거리며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고 식당 안은 이내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충격과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대한철강의 창립자. 전설로만 듣던 그 인물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폐지를 줍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니. 권태준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결국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한 것을 단신이 참아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안강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안강민의 깊고 슬픈 눈빛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권태준은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잔인했다.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권태준 부장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과오 앞에서 그저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무릎은 이미 바닥에 닿아 있었고 고개는 차마들지 못한 채였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와 안강민 노인에게 쏠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소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공간을 압도했다. 안강민 노인은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깊은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떨고 있는 권태준의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나게. 이미 다 지나간 일일세.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체념과 연민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하지만 식당 안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대한철강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일군 창업주가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의 한때 화려했을 과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물음표였다. 그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오직 안강민 자신만이 쥐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모두의 의문에 답하듯 안강민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는 슬픈 서곡과도 같았다. 내가 대한철강을 떠난 이유. 궁금하겠지. 안강민은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칫소리가 섞인 듯 거칠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들려왔다. 수십 년 전 내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하나 있었네. 이름은 강무라고 했지. 나를 이어 대한철강을 이끌어갈 제목이었고 무엇보다 착한 아이였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해 가을이었을 걸세.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던 강우는 밤낮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지냈지. 새로운 합금 기술이었는데 성공만 한다면 대한철강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안당민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공장에 큰 불이 났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원인은 노후된 설비와 안전관리 소홀이었지. 모두 내 책임이었어.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강우는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키려다 빠져나오지 못했네. 식당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몇몇 여직원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권태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주인 아주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안당민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들을 내 손으로 잃은 죄인에게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으리 없지 않겠나? 매일 밤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나 나를 원망하는 듯했네. 그 녀석이 마지막으로 외쳤을 아버지라는 단어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어. 그의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다. 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던 듯 그의 손이 잠시 멈칫했고 그 순간 낡고 살짝 휘어진 은색 만년필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쇳소리를 내며 구르는 만년필. 그것은 가무가 어릴 적 아버지의 날 선물이라며 서툰 솜씨로 직접 골라 건넸던 안당민에게는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는 황급히 만년필을 주워들었지만 그 짧은 순간 모두는 그의 깊은 상실감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네. 대한철강의 모든 지분을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내 이름은 회사의 모든 기록에서 지워달라고 부탁했지.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진 걸세. 방호 6곁으로 가지 못한 못난 애비는 이렇게라도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안당민의 처절한 고백이 끝나자 식당 안은 깊은 슬픔과 숙연함으로 가득 찼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이자 한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책임감의 무게였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권태주는 충격과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그는 안당민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대한철강의 현 CEO인 윤지훈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었다. 부자입니다. 대표님, 지금 믿기 어려운 일이 안당민 회장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수화기 넘어 윤지훈 대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대한철강의 전설적인 창업주 안강민. 회사 역사 속 신화와도 같은 존재가 수십 년 만에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윤 대표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과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밤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권 부장,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듣도록 하지. 지금 즉시 이사회 긴급 소집일세. 그리고 안 회장님은 반드시 찾아야 하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대한철강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윤지훈 대표의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권태준의 귀에 박혔다. 대한철강이 잊혀졌던 역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한때 모든 것을 버렸던 노인이 서 있었다. 이제 대한철강은 과거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윤지훈 대표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한철강은 벌집을 쑤신 듯 부산해졌다. 잊혀졌던 창업주 안당민 회장의 생존 사실은 삽시간에 임원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즉시 비상대책팀이 꾸려졌다. 윤지훈 대표는 직접 팀을 이끌고 안 회장 찾기에 나섰다. 그의 곁에는 백발이 성성한 백성철 고문이 동행했다. 백 고문은 안당민 회장이 회사를 이끌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대한철강의 산증인이자 안 회장의 인품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대표님, 안 회장님께서는 정말 강직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셨고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죠. 그분이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백 고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젖어 있었다. 그의 회상을 들으며 윤지훈 대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과연 대한철강은 그동안 무엇을 잊고 살아왔던 것일까? 수색팀은 권태준 부장이 알려준 온기 국밥집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 나섰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안당민 노인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르는 단골이며 주로 허름한 손수레를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가 폐지를 가져다주는 고물상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차가운 도시의 뒷골목,
폐지와 고철더미가 산처럼 쌓인 고물상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대기업의 CEO와 임원들의 모습은 처절하리만큼 이질적이었다. 그들은 땀으로 흠뻑 젖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먼지를 뒤집었으며 안당민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한낮의 태양이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무렵 마침내 한 고물상 주인이 손가락으로 저 멀리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다. 저기, 저 노인장 말씀이신가요? 매일같이 와서 폐지 정리하는 양반인데. 그곳에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안강민이 묵묵히 폐지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의 깊게 팬 주름과 거친 손마디는 그가 감내해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윤지훈 대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안당민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다. 전서로만 듣던 인물을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다니. 회장님. 대한철강 대표이사 윤지훈입니다. 윤 대표는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당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윤지훈 대표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그의 뒤편에 서 있는 백성철 고문에게로 향했다. 백 고문은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백성철입니다. 회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안당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백전무 아닌가? 오랜만이군. 자네도 많이 늙었구먼. 백고문은 끝내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안당민은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 윤지훈 대표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어제 저희 직원이 저지른 무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대한철강의 창업주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회장님은 저희 회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저희가 일구어낸 대한철강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강민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윤지훈 대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고맙네. 하지만 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일세.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이제 와서 내가 그곳에 간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저 잊혀진 사람으로 남게 해주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세상사에 대한 발권마저 느껴졌다. 그는 다시 폐지더미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그 순간 윤지훈 대표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회장님. 사실 저희가 회장님의 아드님, 고 안강호 연구원님을 기리기 위해 회사 내부에 작은 추모반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떠나신 후 저희는 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그가 마지막까지 연구했던 자료들과 함께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추모관. 아들 강호의 이름이 나오자 안당민의 표정이 급격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것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니. 그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 그 흘린 작업복, 그리고 자신을 향해 뻗었던 가느다란 손길. 안당민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알겠네. 가서 우리 강호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겠네. 그의 승낙에 윤지훈 대표와 백성철 고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잊혀졌던 영웅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한철강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고물상을 빠져나왔다. 그 차 안에는 한때 철강왕이라 불렸던 사나이,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폐지를 줍던 노인이 된 안강민이 앉아 있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펜사, 나이 티아로 비, 냐메트, KYUC 비에이스 호어 제이. 수십 년 만의 귀환이었다. 대한철강의 검은색 세단이 마침내 우뚝 솟은 본사 건물 앞에 멈춰섰을 때 안당민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젊은 시절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에 처음 삽을 꽂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가 서 있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그리고 가슴 시리도록 아픈 감정들이었다. 윤지훈 대표가 직접 차문을 열고 안당민을 부축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소식을 듣고 모여든 직원들이 길게 늘어서서 그를 맞이했다. 젊은 직원들은 경애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전설 속의 참업주를 바라보았고, 백성철 고문을 비롯한 몇몇 언로 임직원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만 연신 훔쳐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존경과 회한,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안당민은 그들의 인사를 묵묵히 받으며 윤지훈 대표의 안내를 따랐다. 윤 대표는 그를 화려한 회의실이나 대표 집무실이 아닌 뜻밖의 장소로 이끌었다. 건물 한쪽에 마련된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 문이 열리자 안당민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강우의 대형 사진이었다. 고 안강우 수석연구원 추모관.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였다. 이곳은 아들을 위한 공간이란 말인가? 윤지훈 대표는 목소리를 낮춰 설명했다. 회장님 아드님이신 안강우 연구원께서는 생전에 대한철강의 핵심 기술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그가 남기신 업적들과 함께 이곳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당민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들의 사진 앞으로 다가섰다. 사진 속 가문은 여전히 27, 가장 빛나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총명하고 다정했던 아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한철강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던 꿈 많던 청년.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회한, 그리고 뒤늦게나마 아들을 기억해준 이들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 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속삭이듯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추모관 한쪽에는 다무가 생전에 연구하던 신소재 합금 기술의 미완성된 설계도와 함께 작은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만약 그 기술이 완성되었더라면 대한철강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안당민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 미완의 발명품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이자 그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무게처럼 느껴졌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안당민은 마침내 윤지훈 대표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우리 강우를 이렇게 기억해 주어서.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결 가벼워진 슬픔과 함께 작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추모관을 나온 그들은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대한철당의 모든 임원들이 그의 등장에 일제히 기립하여 경의를 표했다. 어색한 침묵과 긴장감 속에서 윤지훈 대표는 대한철강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산영했다. 영상은 안당민이 맨손으로 회사를 일구던 초창기에 척박했던 시절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창업주 안강민 회장님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안강민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회사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영상이 끝나자 윤지훈 대표는 정중하게 제안했다. 회장님, 저희 대한철강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저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나 안강민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시대는 이미 끝났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지. 나는 그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족하네. 그는 회장직을 고사했지만 회사에서 마련해주겠다는 최소한의 생활 지원은 깊은 고뇌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은 어쩌면 과거와의 작은 화해이자 세상과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일지도 몰랐다. 그의 결정에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실을 나서려던 안당민의 눈에 한 젊은 직원이 들어왔다. 그는 며칠 전 국밥집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권태준 부장에게 스마트폰을 건넸던 바로 그 한서준 대리였다. 한서준은 안당민과 눈이 마주치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안당민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페노, 디센호이 하이퍼블릭 사인, 바이 학비 롱키오 한디에이수 킴 애노왕. 안당민 회장이 젊은 한서준 대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남긴 말, 회사를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네. 자네의 그 열정이 바로 대한철강의 미래야. 그 한마디는 대한철강 전체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듯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잊혀졌던 가치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안 회장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권태준 부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한때 그의 전부였던 오만과 독선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깊은 성찰과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안당민 회장의 방문 이후 대한철강 내부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그의 삶과 철학, 그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회사를 직원들에게 넘겼던 숭고한 희생정신은 입소문을 타고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윤지훈 대표는 안 회장의 뜻을 받들어 회사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고 인간 중심의 경영을 펼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대한철강은 차가운 철강만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과 인간적인 온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부심과 활기가 넘쳤고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이는 단연 권태준이었다. 정직 처분이 풀린 후 그는 스스로 기획부장직에서 물러나 생산 현장으로의 배치를 자원했다. 모두가 그의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다. 화려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은 그는 묵묵히 용광로 앞에 열기와 쇳가루와 싸웠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아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권 부장이 아니었다. 그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당민 회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람 중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배우고 있었다. 주말이면 권태준은 허름한 안강민의 거처를 찾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대한철강의 부장이 아니었고 안당민 역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승과 제자처럼 혹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권태준은 안당민에게서 회사의 경영 철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배웠고 안당민은 그런 권태준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권태준은 조심스럽게 안강호 연구원의 미완성된 발명품에 대해 물었다. 추모관에서 보았던 그 설계도와 모형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안당민은 잠시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강호가 이루고자 했던 꿈과 그 기술의 혁신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 속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 기술이 완성되었더라면 대한철강이 나아갔을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권태준은 안당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깊이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강호라는 한 젊은 천재의 열정과 꿈,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사명감이었다. 안당민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대한철강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작은 연립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일거리로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가끔 대한철강 기술 고문 자격으로 젊은 연구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편안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물론 아들 강호의 추모관은 여전히 그가 가장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아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못다 한 부점을 나누곤 했다.
대한철강은 안당민 회장의 귀환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가치와 윤리 경영이라는 튼튼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안당민이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 바로 부활한 대한철강의 정신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오후, 권태준은 작업복 차림으로 안당민을 찾아갔다. 그는 안당민이 종종 찾는다는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젊은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햇살 아래 그의 미소는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권태준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안당민은 젊은 기술자들을 먼저 보내고는 그의 옆자리를 권했다. 한동안 말없이 공장의 용광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던 안강민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안당민 회장이 권태준에게 남긴 마지막 말, 회사는 강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세우는 걸세. 그 말은 마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권태준의 가슴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한편의 동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노인의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오만과 겸손, 진실과 용서, 그리고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한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남긴다. 허름한 국밥집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 만남은 한때 잊혀졌던 창업주 안당민의 선뿐만 아니라 오만했던 젊은 부장 권태준의 운명, 나아가 거대 기업 대한철강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한 알의 작은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나듯 그날의 진실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모두에게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권태준이 보여주었던 눈먼 오만함이 얼마나 한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안당민 회장이 보여준 뼛속 깊은 겸손과 모든 것을 끌어안는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종종 성공의 단맛에 취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고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이들의 땀과 희생을 간과하며 오직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철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 있음을 일깨워준다. 안당민 회장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그가 개발한 수많은 특허, 기술이나 대한철강의 눈부신 성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핵심 가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갔던 대한철강 초창기의 뜨거운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준 그의 삶 그 자체였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모든 성공 뒤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숨겨져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제 안당민 노인은 더 이상 차가운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지 않는다. 대한철강의 소박한 지원 속에서 그는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때로는 손죽벌 드는 젊은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맑은 날이면 당우의 추모반이 있는 대한철강 본사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기도 한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깊은 수심이나 고독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직 평화와 온화함만이 가득할 뿐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에 잊혀진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인간의 위대한 회복력에 대한 참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따뜻한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긴 이야기일 것이다. 진실의 힘은 강하고 연민의 온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안당민의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른다.